지은 하우스를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직접 가보시고 그 하우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농장주한테 현재 그 하우스에 뭐 장단점이 있다든지 혹시 뭔가 문제점이 있었지 않냐, 그런 거를 한번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이 또 난리가 났죠. 아유,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네네. 대표님의 이 농장이 궁금하다. 이 하우스가 네네. 어떻게 지었는지. 혼자 지으셨죠? 이 하우스? 저 이제 혼자 지으면서 사람들, 업자분들이랑 그런 것도 이제 혼자서 다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저희 스승님께서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 논이었다 보니까 제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벼 뿌리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로타리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불러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좀 다졌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너무 푸석푸석하고 토양을 좀 더 단단하게 해줘야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한 10일 정도 작업을 했고,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배수로를 파는 작업을 또 했었죠. 그래서 여기 땅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기역자 모양인데, 기역자 모양이 나중에 배수로로 한 번에 빠질 수 있게끔 그 배수로를 만드는 것까지 구상을 해서 이제 그냥 논이었던 땅을 로타리 치고 땅 파서 그렇게 다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덮는 이불처럼 따뜻한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온 덮개라고 불러가지고 3중에 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보시면 여기 두 번째죠. 두 번째가 2중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비닐이 1중, 이렇게 해서 총 3중 하우스입니다. 작년 6월 28일 됐네요. 6월 28일. 보통 하우스를 그 장마 기간이 아닐 때 지어야 하는데, 장마 기간 때 지어가지고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설 투자비가 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하우스 투자비만 1억 5천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땅 모양이 기역자다 보니까 긴 거 사면동, 짧은 거 사면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하우스를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파이프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하우스 팀을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철강을 파시는 분들한테서 파이프 몇 번 아니면 몇백 평짜리 견적서를 내주라. 그럼 이제 견적서를 내주는데, 그거를 이제 맡을 팀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하우스 지으실 팀. 그러려면 그 전부터 그 업체에서 소개해주는 사람 이렇게만 가지 마시고, 그분이 뭐 여기 누구누구 씨다, 뭐 홍길동 씨다, 그러면 그 홍길동 씨가 지은 하우스를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직접 가보시고 그 하우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농장주한테 현재 그 하우스에 뭐 장단점이 있다든지 혹시 뭔가 문제점이 있었지 않냐, 그런 거를 한번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3년이 되실 수도 있고 뭐 10년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하우스들을 좀 많이 둘러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우스를 지을 때 본인 작물에 맞춰서 본인이 어떤 작물을 키우고 싶고, 이 작물을 안 키우더라도 다른 작물을 할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하우스를 어느 정도의 높이에 어떻게 지어주세요, 그 정도는 자기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업자분들이 대부분 정확하게 잘 지어주세요. 여기 하우스를 짓는 동안에는 보통 그 하우스 주인들이 다 상주를 하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우스 짓는 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데, 본인이 이 하우스가 조금 들어가도 뭐 6천만 원, 8천만 원 들어갈 텐데, 그러면 거의 차 한 대 값이고 재산값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을 줬으니까 알아서 지어주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파이프 하나하나, 이 비닐 하나하나, 이거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꼼꼼해야죠.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해져야 합니다. 하우스를 짓는 동안만이라도. 당연히 맨 처음에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가 몇 미리짜리 몇 T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알 때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 파이프는 정말 1.2T가 맞냐, 1.5T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셔야 하는 거죠. 자재가 하달했을 때, 자재가 이제 뭐 큰 트럭으로 와가지고 출애라 이렇게 긴 장트럭으로 오는데, 그거 왔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이 단가가 더 높은 파이프 말고 다른 파이프를 하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밴딩 작업이라고 하죠.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구부리는 작업. 파이프가 잘못 휜 거를 가지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가운데가 이렇게 푹 가라앉아 버립니다. 하우스를 지어주시는 분이 얼마나 파이프를 정갈하게, 정교하게 잘 지어주냐, 그거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어놓으신 하우스를 직접 가셔서 어떤지, 몇 년 동안 어떻게 잘 버텼는지, 아니면 비가 왔을 때 비닐이 고여버리는지, 그런 걸 알아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승님 거를 지어놓으신 그 하우스 업자를 뭐 다른 데도 다 지어놨을 거잖아요. 투어처럼
뭐 강진 해남 뭐 이렇게 가보면서 그런 걸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한테는 맡겨도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했고요. 업자를 소개받을 때는 업체에서 소개를 해줄 때는 소개를 받기 전에 내가 짓고 싶은 이 하우스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촌을 다니면서 이 하우스 정말 좋게 지어진 것 같다, 그러면 그 하우스에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그 농가분한테 이 하우스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궁금한 점 해서 그 지은 하우스 업자분을 소개받는 거죠. 그 업자분을 소개받았으면 이 하우스도 봤지만 그분이 다른 데도 지었으니 다른 데도 가보고, 그리고 내가 지어야 할 하우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내가 생전 처음 짓는 거를 부탁해버리면 그 사람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자를 같이 데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 업자의 방식대로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우스에 그 경험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라는 게 그냥 이거는 그냥 농민들 입장보다는 하우스 업자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우스라는 게 언제든지 개보수가 되고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뭐 이렇게 비가 장마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망가지는 게 하우스고 갈아야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하우스 잘못 지어놨다 그러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지어지는 과정부터 자재하달, 그리고 업자 선정 본인이 다 하고 나서 그래야 나중에 혹시 무언가가 잘못됐더라도 정확하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남한테 맡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